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토록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절대 잃지 않는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기술적인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탐욕과 공포라는 원초적인 감정, 그리고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보며 파멸의 길을 피하고 결국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이끈 지혜의 역사를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싶다면, 현명한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20년대,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활기와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환희의 도가니였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은 매일 장밋빛 기사들로 가득했고 주식 중개소에서는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이, 친구가, 심지어 길거리의 구두닦이 소년까지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티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 눈부신 광기는 곧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기보다는 오로지 더 오를 거이라는 맹목적인 기대감과 남들을 따라하는 투기적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고 자산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경험에 도취되었죠. 마치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불안한 아슬아슬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이성적인 낙관론이 시장을 덮었고 결국 이 거품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그 거대한 환상은 잔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은 목요일, 월스트리트의 화려했던 거리는 순식간에 암울한 절망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으며 은행 앞에는 자신의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일자리를 잃은 군중은 삶의 희망마저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바로 대공황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금융재앙으로 기록되었죠. 이 절망의 끝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시장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뇌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파멸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중 한 명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낡은 서재에 파묻혀 수많은 기업 장부와 씨름하며 이 광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철학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본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처절한 교훈을 대공황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절감했던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원칙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네, 그는 대공황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오직 냉철한 분석과 현실적인 지혜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달았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수많은 기업의 회계장부를 밤낮없이 파고들며 시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히 살피듯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모델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가치 투자라는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시장이 때로는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마치 명품 가방이 할인점에 나와 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팔릴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며 기업의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어도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레이엄과 그의 동료 데이비드 도들은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오직 기업의 내재된 가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자산, 수익,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질 가치를 산출하고 이 본질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적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그리고 이 가치 투자의 핵심에는 안전마진, 마어진 오브 세이프티 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리를 건설할 때 실제 다리가 견딜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큰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를 100이라고 판단했다면 주가는 60이나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이나 분석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죠. 이 안전마진은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혹시 모를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자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치울 때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자는 오히려 침착하게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매수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항해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말이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는 친구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시장의 심리를 비유했는데요. 미스터 마켓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찾아와 주식 가격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높은 가격을, 때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죠.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본질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공황이라는 참혹한 경험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자산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그레이엄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확고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후 수많은 투자자에게 등불이 되었고, 특히 한 젊은이에게는 평생의 스승이자 나침반이 되어 주었죠. 그레이엄의 지혜는 그렇게 한 젊은 투자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바로 오마하이 현인으로 불리게 될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죠. 그는 스승의 책을 밤낮으로 파고들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레이엄이 대공황이라는 참혹한 경험 속에서 정립한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만 투자하고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버핏은 이 원칙이 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광기와 공포 속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방패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투자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뛰어난 사업 모델을 가진 위대한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즉, 단순히 싸게 사서 약간의 이익을 얻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한 사업 구조와 강력한 경쟁 우위, 그리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가진 경제적 혜자를 깊이 분석하며 이는 본질 가치를 평가하는 그레이엄의 원칙에 기업의 질이라는 새로운 차원과 장기적인 관점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손때 묻은 낡은 회계장부 속에서 기업의 진정한 보석을 찾아내던 그레이엄의 통찰에 수십 년 후를 내다보는 깊이 있는 해안과 안목을 더한 모습이었죠. 수십 년에 걸친 그의 투자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인류를 뒤흔든 수많은 경제적 격변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시장은 엄청난 광기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는 패닉에 빠져 소중한 자산을 헐갑에 던져버렸지만 버핏은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비이성적인 투매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그는 철저한 분석과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질 가치가 우량한 기업들을 조용히 매집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치 있는 기업들을 굳건히 붙잡았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소박한 사무실은 그의 변함없는 철학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곳에서 그는 수십 년간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며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자산을 보전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수많은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그는 복잡한 경제 예측이나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대신 기업의 본질 가치와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성공이 결코 복잡한 기술이나 기발한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데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마치 손때 묻은 낡은 회계장부 속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끈기 있게 찾아내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위대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투자는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시장의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본연의 약점을 극복한 진정한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닌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철학적 접근이었죠. 젊은 시절 그레이엄의 책을 읽으며 투자의 꿈을 키웠던 한 청년이 어떻게 시련의 시대를 지나며 스승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시켰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그레이엄의 동료이자 저술가였던 데이비드 도드,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수많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 잃지 않는 원칙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고 불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빛을 내는 등대처럼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개별 투자자의 성공담을 넘어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계승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 원칙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치 있는 기업에 흔들림 없이 투자하며 결국 장기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이들은 마치 폭풍 우 속에서도 단단히 뿌리내린 거목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스승의 지혜를 단순히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 원칙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켰죠. 그들은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기업의 본질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매수할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바다 표면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고요함을 찾는 현명한 해양 생물처럼 말이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사무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함없는 소박한 공간에서 그는 복잡한 차트나 첨단 분석 프로그램 대신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본질적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수천 명의 투자자를 마주할 때도 그는 결코 현란한 말솜씨로 청중을 현혹하지 않았죠. 대신 자신이 발견한 가치와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줄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투자는 복잡한 기술이 아닌 인내심과 확고한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광기와 공포로 요동치며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자산을 투매하던 절망적인 순간들, 그때마다 이 원칙을 지킨 소수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모두가 뛰쳐나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소방관이 오히려 그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냉철하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 속에서 빛나는 가치 있는 기업들을 찾아냈고 안전마진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믿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인간 본연의 탐욕과 공포라는 원초적인 감정을 극복한 지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파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이라는 튼튼한 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원칙이야말로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대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나침반을 따라 묵묵히 항해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암초를 피해 장기적인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과거의 위대한 투자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여전히 탐욕과 공포라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의해 출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예측이 난무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또 좌절시키고 있죠.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계승되어 온 잃지 않는 지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투자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맹목적인 추종이나 감정적인 판단 대신 본질에 집중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원칙은 언제나 유효한 성공의 열쇠가 되어줄 테니까요. 이 지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깊이 있는 철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스스로 현명한 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